연속기획으로 전국의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 총장 모시고 기독교 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협성대학교 박민영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 협성대학교를 표현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 하나는 창의와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표출되어졌는데요. 협성대학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창의업 이전에 네. 대학의 그 뿌리부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888년에 시작된 민족교회인 상동교회가 시작이 돼서 중심이 돼서 1977년에 협성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그 당시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전국의 100만 성도 5천 교회를 목표로 많은 이제 신학교가 곳곳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6개 신학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 협성대학교가 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신학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협성대학교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신학대학으로 출발됐지만 얼마 안 가서 종합대학으로서의 성장이 시작되었고요. 학교의 교훈으로서는 믿음과 사랑, 봉사의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개 단과대학에 26개 학과가 있는 약 5천 명의 학생들이 같이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감리의 출발인 바로 웨슬리 선생님의 아주 다양한 그분의 1700년대 유럽에서의 그 이성이 싹틀 때 수많은 노예 해방을 비롯한 일을 하셨듯이 다양한 저희의 그 종합대학으로서 웨슬리 창의융합이라는 목표 아래 아까 질문도 주신 바와 같이 창의융합적인 것을 각 자기의 소속된 학과의 과목만이 아니고 융복합적으로 많은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지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인 것 어떤 교육 시스템 같은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력은 좋은데 이 영성이 좀 약하고 또 영성은 훌륭한데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협성대학에서 이 양면을 어떻게 다 새롭게 어떤 교육적인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우선 저희가 3년 동안 매주 그 채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없는데 정말 저희는 들어올 때부터의 이런 학교의 목표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채플을 다양하게 우리가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이외에 간접적으로 영성을 이렇게 택하게 되는 접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반복해서 그 영성과 또 때로는 이제 뭐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그 복합적인 것들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돼야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협성대학교에서는 한국기독교 영성연구소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성적인 그런 것을 좀 같이 개발해 나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같이 주셨고요. 총장님 또 평생 교육자로서 그 길을 계속 걸어오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꿈은 언제부터 좀 가지게 되셨나요? 이제 돌이켜보면 57년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교를 떠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것은 제가 대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체프를 접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특강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요즘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나 김동길 교수님이 일부러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당시 지성인들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고 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에게 꿈을 많이 실어줬고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때까지 지금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름대로 총장님의 어떤 어릴 적 꿈을 지금 잘 이루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꿈을 이제 어떤 교육적인 꿈을 이루셨는데 총장님 나름대로 학교에서 좀 새롭게 좀 도전하고 시도해 보신 것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21세기를 흔히 또 4D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또 줄기세포나 생명과학적인 DNA, 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디자인 시대, 그리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21세기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또 영성인 디비니티가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협성대 26개 학과 중에 보면은 저희가 바로 신학이 근간이기 때문에 디비니티 형성은 잘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마침 그 디자인 학과는 여러 학과가 있어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물론 컴퓨터과가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제가 가서 3년 전에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라는 걸 만들었고 또 앞으로의 시대는 역시 이 생명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과를 새로 만들어서 아주 많은 결과를 지금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 여러 가지 시류에도 좀 발맞춰서 빠르게 좀 변화하시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또 기독교 학교는 사실 뿌리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가치도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학교만의 좀 차별화된 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특성상 참 많은 저희 협성 동문들이 또 조금 더 얘기한다면 감리교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130년이 넘은 감리교 신학대학, 65년이 된 모건대학교와 함께 협성이 바로 3개 감리교 신학대학 중에 후발주자로 이제 42년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신학교 바로 신학대학 바로 그 뒤에 기도처를 만들고 밤새 피와 땀 흘리면서 기도를 한 이런 분들이 곳곳에 나가가지고 이젠 다시 돌아오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소그룹이라는 것도 만들고 자기의 경험이나 인생에 대한 것을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을 잘 감명을 받고 또 나가기도 합니다. 또 제가 가서 한 것 중에는 사실 제가 이제 연세대학에 오래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이 채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특히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그것을 잘 실시해서 좋은 그 그룹들이 많이 저희가 좀 같이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라면 한없이 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걸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한 인간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학문적보다는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전인적인 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은 교육 보면 그래도 세계를 향한 어떤 글로벌 마인드인데 협성대학교는 세계 속에서 어떤 학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아주 아마 한국에 있는 학교 어느 대학보다도 뒤지지 않는 학생들이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하여 335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 팀만 해도 작년에도 120팀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아주 다양하게 아이들을 바로 가까이서 접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행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는 각종 취창업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IPP라는 이제 5년 동안 50억을 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학습을 겸하는 방학 때까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해외 많은 대학들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학점 교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해외 탐방을 나가는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방학 때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봉사팀이 꼭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학생들 격려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이렇게 카톡 이런 걸 가지고 시시각각 그 방학 때만 되면 그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격려해주고 심지어 부모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 집안마다 한두 아이들이니까 정 아주 이런 대학이 없다 할 정도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키우기도 하고 또 물론 해외 탐방 중에는 그냥 무작정 유럽이나 어디를 돌아다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주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민족대학의 출발이기 때문에 만주 그 항쟁, 독립항쟁에 관한 그 발자취를 찾는 그 프로그램을 매년 해서 여러 학생들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35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학부와 어학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또 유학생 체프를 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이 학생들이 글로벌하게 퍼지게 되면 협성이 세계 명실공히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저희 선배들이 감리의 선교사회 반 이상을 지금 해외에 나가서 차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전체 회장도 협성 출신이 지금 맡으시고 네. 도미니카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보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협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좀 아닐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네. 일들 하고 계시는데요. 협성대학교 아무래도 감리교단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뭐 영성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뛰어난 또 동역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 같이 좀 하고 계세요? 네, 일단 감리회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통성 있게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떻든지 좋은 목회자를 키우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종합대학 이전에 우선 신학으로서의 감리회 본부에서는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년 6, 7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에 최근 2년 동안에 13억의 도움을 받았고 아마 금년에도 그 정도의 즉 6, 7억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네. 물론 그것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신학생을 위한 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심지어 해외 선교 또는 해외에서 동문들이 이제 곧 4월 달에도 오게 되는데 네. 전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쓰고 본부하고도 연결시켜서 그에 많은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협성대학교가 이제는 신학교를 출발해서 일반 학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아마 이 총장님의 마음은 협성대학을 졸업하는 이 수많은 졸업생들이 사회와 네. 또 세계에서 좋은 인재들로 남기를 참 원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출발이 영성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와 교회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 저희가 그 신학 따로 다른 학과 따로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다시 해서 저희에게 또 오래전부터 신학이 시작할 때 곧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사회복지학과도 있고요. 네. 또 아동보육학과도 참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 즉 한 손에는 믿음의 뿌리를 쥐고 있지만 또 한 손으로는 내가 나가서 어떻게 목회 내지는 이 신학도로서 또는 이제 목회자로서 일을 해나가냐는데 따지다 보면 사회복지나 네. 또 아동보육이나 심지어 미디어 영상 학과도 있으니까 이런 아주 그 종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영성도 키우고 또 이 사회에 또 적응할 수밖에 없죠. 네. 이 사회를 본받지 말라 그랬지만 이 사회를 저발이라는 건 아니니까 이 사회에 바로 4년간 또는 목회자로서의 길인 6년 이상을 겪고 나서 나아가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찾아서 조금 좀 추상적인 듯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학과들하고 예를 들면 아까 웨슬리 창의 융합 그 학부에서는 13개 이상의 부전공을 택하게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분야를 설계해서 나가는 그러면서 영성도 키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제 개학도 했고요. 신입생들로 그렇습니다. 활기가 네. 굉장히 또 가득한 교정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네.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역시 지금 학생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수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 심지어 헬조선이란 말이 나올 때만큼 대학을 택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이제 취업이죠. 네. 취업 이전에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자신감도 필요하고 자존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소위 대학을 오는 것은 젊은이들이 지성을 갖추기 위한 거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지성과 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을 이 학생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남으면서 대부분이 적어도 이제는 많은 미래학자가 얘기했듯이 서너 번의 잡을 바꾸고 갈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금년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하는 건 아까도 잠깐 소개한 고용노동부가 한 IPP 즉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러한 것을 더 주력을 해서 지금 3년 차로 들어가는데 네. 학생들이 한 학기를 회사에 가서 인턴십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부족한 학과목이나 보충할 거는 네. 방학 동안에 또 학과목을 택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럼 이런 진로를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네. 것을 습득을 하는 역시 학생들에게 취업을 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 왜? 이미 신학이나 체프를 통해서 영성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제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총장님께서는 하나의 교육자로서 네. 또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또 영성가로서 네.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누구보다도 아마 학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애착이 가고 매일 아마 기도가 나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총장님의 그 기도가 네.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